고민정, 지도부 선거제 결단하자, 전당원 투표는 무책임. 자, 고민정이 이런 얘기 해가지고 우리가 화를 낸 적이 있죠. 저도 엄청나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이거 시끄러울 때 전당원 투표로 결정하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게 꽤나 진행이 됐었고, 근데 고민정이 뭐라고 얘기했었냐, 선거제 선택을 위해서 전당원 투표를 준비하고 있다는 기사가 며칠째 쏟아진다. 전당원 투표에 기대어 결정하는 것은 책임을 전가시키겠다는 것으로 무책임한 행동, 이게 핵심이에요.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중요한 사안을 당원들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결정하자라는 게 무책임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놈들입니다. 국회의원의 권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왜 당원들한테 떠미냐.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국회의원들이 알아서 결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잖아요. 대의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애들이에요. 이게 고민정, 우상호만의 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확인했다라는 겁니다. 무책임하되 당원들의 뜻에 기대서 당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결과도 그거 아니면은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고, 이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는 겁니다. 얘네들 마인드 아시겠죠? 자, 선거제 논의, 선택과 판단의 영역이다. 선택과 판단의 영역은 국회의원인 우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당원들이 왈가왈부하는 거 가지고 거기에 휘둘리면 안 된다, 이 마인드잖아요. 선거제는 의총에서 지도부가 결단 내리기를 촉구한 바 있는 만큼 지도부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왜 전당원 투표를 하느냐. 숨지 말아야 한다, 책임 정치를 해야 된다. 당원들한테 물어보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무책임 정치다라고 생각한다니까. 얘네들의 마인드가 이따위예요. 대의민주주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들은 누가 뽑아줬어? 지지자들이 뽑아줬잖아. 대의민주주의가 뭐니까 대신해라. 지지자들의 뜻을 네가 국회 가서 제대로 전달을 해라, 우리의 뜻을. 그렇게 뽑아줬는데 뽑히고 나니까 당원들한테 묻는 건 무책임하다라고 얘기한다. 이거는 쌍년이죠. 만약에 이거는 김용민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미국은 선거제도가 골 때려요. 선거인단을 뽑습니다. 국민들이 선거인단을 뽑아놨어. 트럼프 뽑아, 바이든 뽑아, 선거인단을 뽑았어. 근데 그 사람이 가서 반대표를 찍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반대표를 찍는 거랑 똑같은 거, 충격적이죠. 자, 전체적으로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의식이 어떤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단어가 뭐냐? 팬덤에 기대서 정치하면 안 된다. 근데 문제는 추미애는요, 강성 지지자들만 원한 게 아니에요. 팬덤만 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핀트를 완전 잘못 알고 있어. 이거를 잘 파악하는 사람들만이 앞으로 민주당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해보세요. 우상호가 얘기한 권력 서열 2위를 왜 당대표가 정리하냐. 당대표가 흐름을 바꾼 게 아니라 당대표는 당원들과 민심의 흐름을 받아들인 결정을 한 거예요. 당대표인 이재명 대표는 조정식이 무조건 편하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원 중심인 정당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당원과 민심이 추미애를 원하고 있다면 그 흐름을 거스르지 말아야 한다라고 본인이 양보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는. 근데 그걸 당대표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결정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한다고. 이렇게. 그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지. 얘네들이 너무 옛날 정치인이 돼서 그런 겁니다. 고인물이 돼서. 왜 이재명 대표가 조정식, 정성호를 뒤로 물리게 입김을 집어넣었냐라는 게, 나는 추미애가 좋으니 추미애를 밀 거야가 아니라 당원 중심 정당에서 이런 흐름은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여야만 한다 라는 결정을 내린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근데 이재명 마음대로 국회의장을 결정하려고 하네? 여기서부터 해석이 잘못됐고, 왜 이런 해석을 하냐? 옛날엔 그랬으니까. 그래도 희망은 있는 게 민주당 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원식 찍은 사람들 단 한 명도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비겁한 새끼들 싹 다 물갈이 해야 돼요. 4년 동안 지켜볼 겁니다. 근데 김어준 뉴스공장에 김민석 의원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흐름을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당원 주권 10분의 1, 10% 정도라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국회의원들끼리 뽑는 선거할 때 당원들의 입김이 10%라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도해보자라는 제안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우리는 50%는 집어넣어야지. 무슨 소리야? 네, 김민석 의원도 이 바닥에 고인물은 고인물이죠. 10% 정도로 얘기를 해야 이게 대화가 시작이 되지. 50% 시작하면 시작도 못한다라는 거죠. 시작도 못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10% 정도만 들어가도 캐스팅 보트 역할을 당원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김민석이 김민세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정몽준 쫓아가고 막 이러면서 우리 등 뒤에 칼 꽂고 이런 짓을 했었어. 근데 이 양반이 야인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눈치가 빨라.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릅니다. 상황 파악이 굉장히 빠르고 그걸 정치권 말로는 정무적 감각이 있다라고 표현해요. 그게 뭐냐면 눈치예요. 눈치. 자, 당원 주권 10%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거라도. 국회의장과 원내대표는 원래 국회의원 권한이야. 그 국회의원 권한은 누가 줬어? 우리가 줬는데. 우리의 뜻에 반하는 거를 지들 선거에서 마음대로 하고.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를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게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기명투표도 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아요. 지금 지지율 빠지고 당원들 15,000명씩 막 빠지고 충격 받았죠? 우원식 찍었다는 애들 단 한 명도 안 나오고 있고 나는 이게 제일 열받는데 해석을 잘못하는 겁니다. 해석을. 국회의원들은요. 우리가 우르르 가서 국회에서 표를 행사 못하니 동네별로 대표 한 명 뽑은 거예요. 우리 뜻을 그대로 국회에다 전달해라. 그리고 추미애는 우리가 추미애 뽑아야 돼라고 전달을 했어. 근데 그 새끼가 딱 들고 난 우원식 이지랄한 거야. 여기에 빡이 친 거예요. 우원식이 못돼서 못나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원식이 국회의장으로 자격이 아예 없다. 이게 아니에요. 추미애 찍은 사람들은 추미애 지지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미 벌써 지지를 했어. 추미애 지지는. 근데 지금 이제 우원식이 된 마당에 나는 추미애 찍었습니다 하는 것도 웃기긴 하지. 근데 우원식 찍었다고 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공개 지지 선언 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당당하게 찍었다고 말도 못할 거면서 왜 찍냐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지금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끼고 있죠. 일단은 운동권 그리고 문정부 청와대 출신들 다음에 싹 다 밀어내야 됩니다. 진짜 저 너무너무 화가 나요. 이것들은 그냥 지들이 잘난 줄 알아. 니들이 갖고 있는 알량한 국회의원의 그 권력은 우리가 준 거야. 우리가. 근데 팬덤에 기댄 정치하지 마라. 무책임한 정치하지 마라. 이딴 마인드를 가지고 있다니까 진짜로. 다음 총선 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이번 걸로 얘네들 지금 바짝 쫄아 있어요. 바짝 쫄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예 안 바뀔 인간들, 대표적으로 이제 민평연계들, 안 바뀔 인간들은 아예 정리하고 눈치껏 갈아타는 인간들 나와요. 잘 골라내야 됩니다. 잘 골라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민평연계나 이런 애들이 무슨 최상병 특검에 반대표를 던지고 이러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김용민 의원의 페이스북 글인데 이게 진짜 정리를 잘했어. 의장 후보 선거 후 실망한 당원들의 분노가 지속되고 있는데 당선자들이 그 본질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당원들의 분노의 본질은 대의제의 배신에 대한 분노다. 뽑아준 대표들이 또다시 당원과 지지자들의 의견을 무시했다는 것에 대한 분노다. 우원식 의원에 대한 호불호가 아니다. 핵심은 이거죠. 당원 중심 정당으로 대폭 교체된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을 존중하는지 살펴보는 첫 시험대였고 당연히 그 의사를 반영해 투표할 것이라 기대했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하는 거다. 당선자들은 이번 선거에 당원 및 지지자와 소통했어야 돼. 당원과 지지자들은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 뽑았는데 선거인단이 다른 후보를 뽑을 정도의 배신감을 느낀 거다. 당원들의 생각과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한다면 당원들과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했어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 핵심이에요. 충분한 소통을 해 대중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한다면 정치인의 선택을 바꿀 용기도 있어야 하고 만약 자신의 판단이 여전히 옳다고 생각한다면 그 결정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게 올바른 정치다. 그런데 이번 의장 선거 과정에서는 이런 과정이 전부 다 생략되고 그래서 분노하는 거다. 배신하지 않는 정치를 제도화해야 된다. 개파가 아니라 당원의 눈치를 보는 정당 구조로 만들어야 된다. 당원 평가를 강화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 집단 지성을 믿고 직접 민주주의적 제도를 늘려나가야 한다. 정책대의원 대회를 활성화해 중요한 의사결정은 의총이 아니라 대의원들 혹은 당원들이 당론을 정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보시면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왜 합니까?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기술이 너무 발달해서요. 전당원 투표가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무조건 오르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의 한미 FTA. 민주당 지지자들 한미 FTA 압도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계속해서 국민들을 설득했고 결국은 한미 FTA를 체결했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본인이 진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자, 나는 우원식을 찍을 거야. 나를 국회의원으로 만들어줬던 지지자들은 추미애를 찍으래. 그러면 대화를 해야지, 소통을 하고. 내가 우원식을 찍으려고 하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우리가 추미애를 찍으라는 이유는 이러이러한 거예요. 얘기를 하다가 국회의원이 생각을 바꾸는 게 좋은데 여러분의 생각도 이해하지만 저는 우원식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면 그 결정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면 돼요. 다음 경선에서 떨어지든 아니면 우원식이 잘해서 내가 옳았다는 게 증명이 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생략된 거야. 그래놓고 우원식이 당선되니까 내가 우원식 찍었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언론에는 추미애를 공개지지한 사람들만 이 사태에 대해서 분석을 하지 우원식을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핵심이 이거예요. 핵심이. 제가 우원식 의장이 후보로 된 날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원식이 호불호가 아니야. 우원식이 국회의장 되면 큰일 난다. 이 얘기가 아니야. 그리고 우상호를 자꾸 얘기한다. 우상호는 어차피 불출마했어. 그리고 서울시장 우리가 경선에서 안 뽑아줄 거예요. 안 뽑아줄 거야. 우상호는 어차피 끝난 정치인입니다. 우상호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음 총선, 다음 지선 전부 다 정리될 겁니다. 왜냐? 이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을 전혀 읽지 못해요. 늙었어. 너무. 옛날 정치 공식에 매몰돼 있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민주당은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으로 완전히 바뀌고 있는데 옛날 그 총재 시절에 이 문화를 아직도 받아들이고 그렇게 흘러간다. 정치란 건 그런 거야.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으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도태되고 우리가 도태시킬 수 있죠. 국회의장 선거는 당선자들이 한 겁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 22대 당선자들이 한 거예요. 물론 586이라고 해서 다 시대 흐름을 못 읽는 건 아니에요. 시대 흐름을 못 읽는 애들은 우리가 도태시켜 버려야죠. 딴소리를 하니까 계속 감시하면 됩니다. 그리고 당원들이 많아지고 있잖아요. 당원들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모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현명한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전체인 것처럼 포장되는 일도 줄어들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사태가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들 쫄아가지고 한마디도 안 하는 꼬라지 보니까 진짜 너무 화가 나고 너무 비겁한 새끼들이고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총선 때까지 우리가 22대 국회 평가를 잘해야죠. 22대 국회 때 이상한 짓거리 하던 놈들이 눈치를 채고 김민석 의원처럼 재빠르게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움직여주는 애들은 기회를 한 번 더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애들은 다 도태될 거고요. 그리고 우원식 의원도요. 지금 정청래 의원한테 갈라치기 하지 마라 이런 소리 해가지고 또 욕을 태바가지로 먹는데 우리가 우원식이 싫어서 이러는 게 아니라는 걸 이해해야 돼요. 당원들이 왜 지금 화가 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그러려면 같은 계파 사람들, 이 사람들 멀리 하세요. 그 사람들에 쌓여 있으면 절대 현명한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솔직히 우리를 달래줄 수 있는 사람이 지금은 우원식 의원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원식 의원이 추미애 의원도 만나고 당원들이 왜 분노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움직여줘야 돼요. 그리고 22대 국회 초반에는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하겠다라는 선언도 해줘야 돼. 근데 중립이 몰가치가 아니다. 이딴 소리를 하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89명 중에서 다 버릴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정활동 어떻게 하는지 지속적으로 봐야 돼요. 지속적으로.
시대는 바뀌고 있고 민주당도 바뀌고 있고 민주당원들도 바뀌고 있다. 김어준이 다스베이더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보수 정당,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당을 도구로 생각한다. 도구. 나의 욕망을 채워줄. 그러니까 누가 대표가 되든 누가 뭘 하든 윤석열이 됐든 한동훈이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쪽팔리든 나발이든 이거 상관없이 내 부동산 세금 어떻게 깎아줄 수 있어? 뭐 해줄 수 있어? 이렇게 도구로 생각하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나의 분신이라고 생각한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분신. 그러니까 더 몰입하게 되고 더 분노하게 된다. 그러니까는 이상한 애들이 뽑히면 너무 쪽팔리고 자괴감이 들고 저는 정확한 표현이라고 생각했어요. 아, 맞네. 우리는 민주당과 우리를 동일시시켜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못하면 화가 짜증이 멈추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상한 애들이 자꾸 튀어나오면 쪽팔려 죽겠어.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한동훈 튀어나와도 쪽팔려 하지 않아요. 그 차이가 크다. 우리는 끝없이 감시하고 지적하고 싸워 나갈 겁니다. 탈당하지 마십시오. 당원의 투표권은 시건방 떠는 국회의원들을 막을 수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무기라는 거 기억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세요. 여론조사 자, 뭐 이렇고요. 31.4. ARS는 요 정도입니다. 30% 초반대. 문제는 이거죠. 정당 지지도가 푹 꺼졌어요. 민주당 푹 꺼지고 국민의힘 올라가서 역전됐습니다. 리얼미터에서는. 리얼미터에서는 역전이 돼버렸고요. 여론조사 꽃에서는 역전은 안 됐지만 전화면접에서 7%가 넘게 빠지고요. ARS에서는 9%가 빠집니다. 그래프 보세요. 뚝 떨어졌죠. 그리고 국민의힘 살짝 오르고 조국혁신당 많이 올랐어요. 부울경 지역에서 민주당 빠진 건 국민의힘 쪽으로 갔고 호남 지역에서 빠진 건 조국혁신당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딱 추미애 떨어뜨린 이후 목요일에 그 추미애 탈락, 낙선, 우원식 국회의장 후보 되고 금요일, 토요일 조사한 거예요. 금요일, 토요일. 갤럽은 어차피 당 지지율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냥 리얼미터랑 여론조사 꽃만 봐도 심각하죠. 심각하죠. 지금 민주당에서 우원식 찍은 애들 쫄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해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지금. 윤석열 지지율은 전화면접이 27, ARS 32. 예, 리얼미터랑 ARS 여론조사 꽃은 비슷하고 전화면접은 갤럽, NBS 다 20대 중후반 박스권입니다. 요렇게 20%대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본과의 관계에 있어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주장 공감한다가 압도적이죠. 예, 이런 여론조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일본과의 관계가 우리 국익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느냐. 도움이 된다 31.7, 도움 안 된다 64.8. 그러니까 저자세는 할 수 있어. 그래. 국익을 위해서 저자세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자세는데 우리 국익에 도움을 주고 있나? 없어. 이게 압도적이라는 거죠. 이거는 국민의힘 지지자들도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70대 이상만 딴소리 하고 있다. 여기 보면 60대가 반반인데 60대도 도움이 안 된다가 더 많은데 70대만 도움이 된다가 더 많다. 이런 상황이고요. 자, 법무부가 대검 지휘부 교체한 거. 이유가 뭐냐? 검찰 업무를 더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24.7. 김건희 특검 방어를 위하여 61.2. 안 변해요, 이것도. 검찰이 뭐라든 김건희 지키려고 하는 거지. 요런 민심도 변하지 않는다. 자, 저는 좀 이번 여론조사 꽃에서 다른 거는 뭐 하나마나 한 건데 의미 있는 게 이거였어요. 최상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요건이 된다고 야권에서 주장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RS는 62.1, 전화면접은 56.3. 탄핵을 물어보면 전화면접은 확실히 좀 덜 나올 수밖에 없어요. ARS 62.1. 이게 70이 넘어가면 저는 임계점을 돌파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자, 이거는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이해관계 충돌. 최상병 특검은 네 수사잖아. 너에 대한 수사 아니야. 근데 이거를 거부해? 이게 말이 돼? 대통령에게 왜 거부권을 줬느냐? 이 법 취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대통령한테 거부권을 준 게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
헌법에 위배되거나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거부권으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를 더 준 거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거부권 날린 게 뭐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날렸죠. 50억 클럽 거부권 날렸죠. 최상병 특검 거부권 날리려고 합니다. 근데 이 세 개가 다 본인하고 연관돼 있어요. 본인과 본인 가족. 이걸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과 관련된 법안을 거부한다? 이거는 탄핵 사유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판사가 자기 가족 재판을 하지 못해요. 대한민국은. 당연한 거지. 안 그렇습니까? 아니, 자기 아들내미가 사고를 쳤어. 재판하는데 판사가 지 아버지야. 되겠어? 안 되지. 안 될 거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데, 아니, 마누라가 범죄 의혹이 있어서 특검하자는데 남편이 막아. 가능해? 가능합니까? 이거 탄핵 사유라는 거예요. 이거. 최상병 특검 거부하면 세 번째 자기와 자기 가족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법안을 본인의 권한을 월권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헌법 위반. 그렇기 때문에 탄핵 사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해관계 충돌. 대통령에게 준 권한을 자기 가족과 자기를 지키는 데 쓴다?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오늘인가 그럴 거예요. 최상병 특검. 오늘인가 내일인가 이제 최상병 특검 거부권 나올 거고 그때부터 큰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재의결이 들어가고 여기에서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있느냐 없느냐 이 싸움이 붙을 거고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지만 이탈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정권은 무너지는 거고 통과가 안 된다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 다시 22대 발의할 거고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될 거다. 최상병 특검 거부권이 왜 탄핵 사유가 되는지 탄핵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근데 최상병 특검뿐 아닙니다. 김건희 특검 50억 클럽 대장동도 윤석열이 담당 검사일 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로 일 키운 게 윤석열입니다. 50억 클럽 파고 들어가면 윤석열 나와요. 나옵니다. 전부 다 자기와 자기 가족들 관련된 법안을 다 거부권을 하고 있다. 이건 탄핵의 요건이 무조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거부권을 행사하고 나서 탄핵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탄핵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는 게 왜 좋으냐면 방구를 껴야 똥이 나오는 법이거든요. 우리끼리 탄핵 얘기한 건 중요하지 않아요.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고 이게 국민의힘도 얘기가 나와요. 탄핵 얘기하지 마라 하면서 탄핵이란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 실제 탄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요 여론조사는 의미가 있다. 탄핵 필요하다가 62%예요. 예, 62%입니다. 의미 있습니다, 이건.